안녕하세요. 농정원의 유지원 대리입니다. 저 오늘 설명을 통해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시설보급 파트 안에 있는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두 단계 컨설팅이 총 사전 점검이랑 설치 점검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두 단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코리아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CT 시설 보급 사업은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장비를 보급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요 사업 대상자를 보시면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이 시설원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과수, 포도나 뭐 이런 과수 작물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과수 사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가 되지를 않고, 그리고 최근에는 조경수 육묘장을 신청하신 분도 계셨는데, 조경수가 나무기는 하지만 이게 과수로 포함되지는 않고 화훼류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또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시는 품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보시면 고정식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재배하고 있는데 고정식이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버섯을 키우시는 농가 중에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컨테이너 형식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보는 것처럼 트럭에 싣고 다니는 그런 이동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땅에 완전 박혀 있는 그런 고정식인 시설이면은 버섯 재배사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 농가의 분에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체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지원 제외 대상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ICT 시설보급 사업은 23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국고가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보조가 총 55 정도고 자부담이 45%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보급 사업의 사업비 상한액이 있는데 이거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 이게 저희가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이랑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이랑 아까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2억 원 한도는 없어집니다. 다음으로 ICT 시설 보급 사업의 지원 품목입니다. 크게 센서 장비랑 영상 장비, 제어 장비, 정보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뭐 센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습도 이런 센서류들 말하는 거라서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장비도 저희가 뭐 구동기를 작동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뭐 방범용 이런 걸 확인하는 영상 CCTV 같은 것들도 저희 지원 대상이 되고,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다 보시면 되는데, 그 제어 장비 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환풍기, 천측창 뭐 이런 것들, 이런 구동기 부분들은 현대화 사업이나 에너지 절감 사업 요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이고, 저희는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ICT 장비가 그 시설 보급 사업의 지원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다 동시 지원, 그 현대화 사업이랑 에너지 절감이랑 다 동시 지원 가능하니까 구동기가 필요하시면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제어 장비가 저희 쪽 사업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사업 전반적인 추진 체계인데요. 요거는 관련해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라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보급 사업 대상자라면은 필수로 그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 점검 그리고 이 스마트팜 장비 지원 이 시설보급 사업은 이 컨설팅이 필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화 사업이나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은 이게 저희가 컨설팅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지원을 해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요 시설보급 사업만 한다고 하시면 요거는 필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은 총 두 단계, 사전 점검, 설치 점검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점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T 장비 및 시설을 도입하기 원하는 농업 경영체 대상으로 이제 직접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컨설팅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예비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이 선정을 위해서 농가 현황을 점검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그래서 스마트팜 도입에 적합한 농가인지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입하고 싶은 장비가 무엇인지 직접 얘기해보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을 지원해드리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점검 컨설팅도 요거는 이제 농가가 사전 컨설팅을 받고 예비 사업자 선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장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장비 설치를 다 하고 나서 그 보조금을 다 정산을 하기 전에 받으셔야 되는 컨설팅입니다. 이때는 이게 장비 도입을 신청했던 내역대로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설치한 장비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는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컨설팅 비용은 총 그 사전 컨설팅, 설치 컨설팅 각각 50만 원씩 발생을 하는데, 이게 23년도 지침부터 이제 원래 자부담이 있었던 게 없어지고 저희 총 농정원에서만 다 나가는 국고보조로 100%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설팅이 다 그렇게 국고보조 100% 지원이다라고 보실 수는 없는 게, 요거는 몇 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안내 공문을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조금 복잡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정리를 다 해놨는데요. 요게 23년도 지침이 변경됐으니까 23년도에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컨설팅부터 적용이 돼서, 만약에 2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도 지침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재작년 지침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진행돼야 되는 거는 그 예비 사업자 선정은 24년도에 설치하실 분이면 23년도에 예비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게 그 지침상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절차가. 그래서 24년도 사전 컨설팅을 올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23년도에 설치하시는 분들은 23년도 이제 보조금 정산하기 전에 23년도에 설치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진행돼야 되는 거는 24년도 사전 컨설팅이랑 23년도 설치 컨설팅, 이때부터가 올해 진행되는 건데, 그것부터 이제 올해 바뀐 지침이 적용돼서 국고 보조 100%라서 농가가 자부담을 내실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2월 된 사업이 있다고 해서 23년도 사전 컨설팅은 원래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 건데 올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뭐 22년도 설치 컨설팅을 또 올해 신청하신다 하면은 작년도 22년도 지침이 적용돼서 그때는 이제 30% 비율이 적용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자부담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4월 말쯤에 저희가 시도 통해서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원 기준 및 범위 요거는 보통은 컨설팅은 각 한 회씩 진행을, 사전 컨설팅 1회, 설치 컨설팅 1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농가가 이게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어서 그 두 농가가 300m 떨어져 있는, 300m라고 저희가 정했는데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컨설팅을 따로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신청했던 내역보다 10% 줄어드는 거는 괜찮은데 초과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또 컨설팅을 다시 받으셔야 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전 컨설팅이랑 설치 컨설팅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 점검 컨설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이제 RCT 융복합 확산 사업 신청했다고 하면은 이제 지자체 담당자님들께서는 저희 농정원 쪽으로 사전 컨설팅을 의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그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변경이 있을 거라 뒤에서 안내를 다시 드릴 거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으로 의뢰하신다고 하면은 의뢰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부담이 발생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자부담 입금했다는 입금 확인증이랑 그리고 신청 양식을 같이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자료가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엑셀 양식 신청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셔서 자부담 입금 확인증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공문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주신 거를 다 검토를 하고 만약 이상이 있으면 다 전화나 이런 걸로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검토하고 나서 컨설팅 기관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는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사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가 농가를 이제 방문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완료된 보고서는 이제 스마트팜 코리아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받으시는 컨설팅 보고서 양식인데 예비 사업자 선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고서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요 책자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설치 컨설팅 추진 절차인데요. 설치 컨설팅은 이제 최종 사업 농가가 ICT 확산 사업으로 이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사전 점검과 동일한 절차로 설치 컨설팅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처럼 자부담 납부 대상자라면 또 입금 확인, 납부됐는지 확인 먼저 하시고 엑셀 양식이랑 입금 확인증 같이 첨부하셔서 저희 기관으로 지금은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럼 저희는 또 확인해가지고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컨설턴트가 설치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나 견적서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이제 기존의 계약대로 진행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컨설턴트가 그 장비 업체 쪽으로 먼저 연락을 해서 이 자료를 할 텐데 만약에 이때 자료를 받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지자체 담당자님들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자료들을 조금 공유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설치 점검 컨설팅 보고서에서 보실 수 있는 포인트들 작성을 해놓은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감리나 사업비 집행하실 때 참고 자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 이 설치 컨설팅 보고서를 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컨설팅 시스템이라고 이제 스마트팜 코리아 사이트를 활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뭐 이게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는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또 원래 저희 공문을 통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 보고서도 이제는 여기서 그냥 열람하시는 걸로 이제 다들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요거 결과 보고서 조회랑 그리고 컨설팅이 지금 뭐 배정이 됐는지 언제 방문을 하는지 이런 일정 조회하는 것까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7월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받는 거랑 시스템 통해서 하는 거랑 병행을 할 예정인데 8월부터는 이 시스템 통해서 컨설팅도 신청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이제 없애고 그냥 여기서 통해서만 다 활용을 하는 걸로 하면 저희도 지자체도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사이트 자체는 스마트팜 코리아.net이라고 여기 접속을 하셔서 저희가 임의로 시도 시군구 다 아이디를 배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아이디 비밀번호 모르시는 지자체 분들은 스마트팜 콜센터 여기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사업관리 지원이라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탭 항목들이 컨설팅을 신청하는 란과 일정 조회하는 거 그리고 컨설팅 결과 보고서 확인하는 거 이렇게 총 3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컨설팅 신청 이제 8월부터 시행할 컨설팅 신청은 여기 옆에 보시면 사전 점검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전 점검 컨설팅 신청이라는 탭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밑에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보이시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자체 사업 연도라는 거는 이제 본사업 보조금 수령 기준 연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신다. 그러면 사업 연도에 24년도를 체크하시면 되고 공문 문서 번호나 시행 날짜, 공문명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신청 농가 수는 이제 신청하는 만큼 뭐 두 개를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2개 넣고 자부담 입금 확인증은 뭐 자부담 납부 대상자라면 요 입금 확인증 여기다 첨부해 주시면 되고 신청 농가 일괄 등록 파일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엑셀 양식이 그냥 여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양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여기 그냥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뭐 이상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컨설팅 기관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료가. 혹시 이런 건 지금 예정인 상태라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뭐 의견이 나중에 있으시면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엑셀 여기 신청론과 일괄 등록 파일에 파일을 넣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시스템에서 뭐 엑셀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페이지거든요. 검증을 다 입력한 걸 검증 버튼을 누르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온실 유형, 유리 온실 요 파트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 이러면 유리 온실이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시 맞게 수정하셔서 올리시면 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닫기 버튼 누르고 여기 마지막에 등록 여기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요 하단의 부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신청한 게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이거를 확인하려면 여기 사전점검 컨설팅 신청 목록이라는 게 있어서 이 목록에 아까 등록하셨던 뭐 두 농가가 있으면 그 두 농가가 뜬다 하면 제대로 된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설치 컨설팅도 똑같이 사전점검 컨설팅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거든요. 등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늘어난 건 보조금 뭐 결정 통지 일자, 보조금 통지서 요 파트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요것도 엑셀 양식 넣으면 아까처럼 뭐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뜨고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일정조회 요거는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컨설팅 일정조회는 뭐 지금 방문 완료, 배정, 방문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컨설팅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곳이니까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 결과 보고서 조회하는 란도 요거는 질문 사전 질의해 주신 분 중에 2차 제출이 뭐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요거 파트는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라서 넣어놓은 거 조만간 이제 없앨 페이지예요. 그래서 2차 제출은 컨설팅 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거기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저희 쪽으로 넘기면 2차 제출이라고 뜨고 저희가 저희 쪽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완료라고 뜨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뭐 중간에 좀 더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다른 회계기관에 맡겨서 요거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한 번 더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2차 제출이라고 계속 되어 있었고 저희가 검토는 다 완료를 했으니까 만약에 지금 사업 급하신 분이라면 2차 제출이라도 진행하셔도 지금 무방합니다. 이렇게 컨설팅 결과 보고서 조회하는 것까지 컨설팅 시스템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원해경영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병각 주무관입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40분이었는데 지금 앞에 설명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20분으로 지금 대폭 줄었습니다. 부담이 많이 줄었고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설명 들었던 그 세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있거나 아니면 저희 사업 지침 그리고 그 민원 상담하시면서 그동안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 지금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여러 지자체 시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또 약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역시 예상대로 질문이 없으실 거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전 질의를 조금 요청을 드려가지고 몇 가지를 좀 받았어요. 근데 질의 주신 분들이 조금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혹시 경남 사천에서 오신 분 사천시 담당자분 오셨을까요? 못 오셨어요? 이게 아까 저희 경남 사천시 사례인데 요게 아까 저희 서희관님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세 필지를 이제 소유하고 있진 않고 세 필지에 걸쳐 있는 13년동짜리 이제 유리온실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보조사업 우리 이제 시설원의 현대화라든지 이제 보조사업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5동은 이제 한 필지 본인 소유 이제 필지에 엮여 있고 나머지 이제 8동이 이제 두 필지에 엮여 있는데 이 두 필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기 소유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소유권이 좀 누구 건지도 불분명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거나 아니면 뭐 사용 승낙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유리온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요 하우스에 이제 시설 이제 지원을 좀 받고 싶다 했는데 지 담당자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검토해 보시고 이제 답변은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인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내 소유 땅,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질의를 주셨어요. 민원인 분이 직접. 요거는 이제 사천시 건 저희도 알고 있는 건인데 이게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그 온실 자체가 이제 내부 이제 구조적으로 혹시 이제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냐. 분리가 가능해서 나중에 그 토지에 온실이 설치된 토지에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그 내 소유 토지가 아닌 그 8개 동에 대해서 8개 동에 대해서 만약에 철거가 했을 때 나머지 내 소유에 있는 그 온실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그 철거가 구분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할 수 있다. 근데 내부적으로 전혀 이제 구분이 안 되고 토지 소유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뭐 본인 지현재 그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그 동에 대해서 시설 지원하는 거는 현재 어렵다. 저희가 답변은 이렇게 드렸고 혹시 이게 지금 경남 사천의 예를 들긴 했는데 저희가 한 두세 군데 전화를 또 받았거든요. 전국적으로. 제가 지역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일부 지자체 몇 군데 좀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또 의견이 좀 갈려서 이거 저희가 좀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좀 할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지자체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제 온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가장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2차 보전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세가님이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쉽게 설명드리면 융자랑 2차 보전이랑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사업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주머니가 다른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융자 편성을 할 때는 이제 국고에서 나갔던 것들이 지금 2차 보전은 농협이라든지 민간 금융기관의 이제 재원으로 나가는 거고 이제 실제로 그 농업인들이 받는 혜택은 그러니까 정책 자금으로 2% 정도 대출 이자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그 융자 혜택을 그러니까 저리를 주는 것을 이제 농업인한테 그동안 줬던 거라면 이제 농업인은 이제 기존에 농협한테 이제 대출을 받는 대신에 이제 이자를 좀 농협한테 싸게 받고 대신에 이제 농협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 가계 대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싸게 이자들 그 농업인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손실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에게 그걸 보존해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게 없고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 개념이 헷갈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2차 보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배정된 금액이 너무 작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요 사업을 융자를 신청할 때 그 융자 자체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많이 주시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융자를 편성할 때 그동안 그 저희 사업 계획대로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전체가 100억이면 융자 사업이 30%니까 30억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편성이 못 돼 왔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융자 사업 같은 경우에 실집행률이 거의 한 20% 미만 정도로 되게 저조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반영이 그렇게 안 됐었고 이번에 2차 오전으로 그 배정된 금액도 기존의 융자금 편성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요게 시도별로 저희가 임의로 이제 좀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해드렸는데 어느 시군은 조금 남는 데가 있으실 거고 어느 시도는 조금 부족한 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좀 발생한 이제 시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 단위는 지금 어느 정도 그 배정이 좀 크게 됐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런 민원이 별로 없으셨는데 지금 시 단위들, 그러니까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렇게 시 단위 이게 워낙에 이제 예산이 좀 적게 배정되신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급한 대로 일단은 그거는 배정을 다시 해드렸거든요. 좀 남는 도에서 좀 빼가지고 다시 배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방안을 고민하고 올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융자를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사업 기간 동안에 얼만큼 실행할지 그 수요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한테 이거를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예측만 할 수 있다면 각 시도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걸 다시 재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농협에서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럼 현실적인 방법은 저희가 또 서식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이제 실제로 뿌려드리면 시군에서 올해 사업자 대상자들 대상으로 전화 돌려가지고 대출할 거냐 말 거냐 다 전화해가지고 회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부담을 좀 많이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해가지고 재배정을 할지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까지 안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질의 주셨던 게 경북도에서 질의 주셨는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ICT 시설 보급 사업에서 이제 보급하는 그 시설 중에 그 저희 복합 환경 지역이 그 환경 지역이가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공인 인증 시험 기간이 있느냐 우리 저기 지침에 보면 그 보급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그 공인 인증 시험 기간 받은 시험 인증서라든지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요 복합 환경기에 대한 거는 지금 공인 인증 시험 기간이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맞느냐라고 질의를 주셨고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 제어기에 대한 공인증 시험 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그래서 저희 그 지침에도 보면은 그 공인 인증 시험 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사후관리 보증서 그것만 이제 진구하면 된다.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약간 그 고가의 장비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되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냐?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데도 있는데 이게 참고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저기 우리 지침 그 6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센서와 제어 장비 설치 시에는 뭐 온실 뭐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을 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인증 번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22년 지침부터 들어간 사항인데요. 저희 부천의 그 스마트 농업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예를 들면 그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 같은 경우에 기종마다 그 충전 잭 그 꽂는 그 코드가 다 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폰 빼고 이제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 다 통일화를 시켰는데 그것처럼 서로 이제 모든 그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ICT 기자재들 서로 이제 호환이 가능하도록 이제 국가 표준을 지금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침에 들어있는 그 센서라든지 그 제어 장비 그 기준이 그 인증받은 그거 해가지고 호환된 제품들이에요. 전국에 지금 한 농진원에서 지금 그 검증을 해가지고 등록된 그 업체 제품이 한 200여 개가 되고요. 그 하실 때 요 사후관리 보증서 요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그 제품 그 농진원에서 그 관련된 그 검정 그 표준 적합성 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확인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걸 첨부하시면 나중에 사후 관리하거나 뭐 이제 제품 도입하실 때 큰 부담은 이제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사전 질의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했던 부분 말씀드렸고요. 혹시 요거 말고 뭐 진짜 지금 마음속에 지금 담아두고 계신 질문들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궁금증이 지금 다른 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 말씀해. 저는 경기도 완성시 담당자인데요. 예, 그 농어촌 공사랑 같이 하는 사업 온실 신축이나 신재생 에너지 시설 같은 사업이 이제 농어촌 공사가 안성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 사업에 대해서 설계나 시공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농가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성지사 농어촌 공사 자체에서 그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 네, 아예 모르고 있어서 저도 당황하고 농가도 당황하고 이게 제가 농어촌 공사 그 지역 그러니까 저기 조직도를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 지사가 가장 아래 하부 따위고요, 다니고요. 그 위에 이제 지역 본부가 있어요. 그 지역 본부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지사에서 저희 지금 시설원의 사업을 다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사는 이제 거의 시군 단위로 지금 많이 농어촌 공사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이제 특정 그러니까
그 안성지사가 안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특정 지사에서 이제 위탁 계약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농어촌공사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시 담당자 김연규입니다. 저희 운시 신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랑 이제 내년까지 해서 기반 조성이랑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추진해서 15헥타르 정도 부지 조성한 다음에 그 중에 약 11헥타르 정도를 이 사업 혹은 이제 자가 신축을 통해서 16구간 정도를 이제 청년 농업에 유치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시 신축 사업을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저희가 이제 부지를 저희 당진 식당으로 해서 조성을 해 놓고 나서 한 10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임대를 해준 후에 그 이후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보면은 12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좀 시 소유 농지인 경우에 5년씩 대부 계약을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부담 비율이 이제 20% 잡혀 있는데 그 20%에 대한 부분이 혹시 시 자체 편성된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 융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본인 당장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은 본인 뭐 계좌에 당장 그 사업비의 20%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 저희가 정책자금 융자 받을 수 있는 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지원하는 융자라든지 뭐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그게 뭐 시에서 지원되는 융자라든지 어떤 재원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그냥 거기에 융자 그 포함 자부담은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온시신 쪽은 지금 그건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은 지침상으로는 현재 12년이잖아요. 일단 임대 기준이 12년인데 지금 당진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는 5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잘 운영을 했을 경우 이제 아예 그냥 매도를 하겠다. 그 부분은 현재 지침상으로는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그게 근데 당진시에서는 그걸 5에서 10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그 임대 그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사업을 기준으로 맞춰서 한 12년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 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최대 10년까지 임대 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설정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규정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년으로 이제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제 그 질의 답변은 끝내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책자 마지막 그 페이지 보시면 그 FAQ를 이제 같이 이제 넣어 드렸는데 그 오늘 설명드렸던 그 사전 질의 내용들도 여기 다 담겨져 있고요. 이걸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혹시 뭐 저기 질의 못 하셨거나 이러시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온메일 주시면은 제가 그건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